7월 20일 월요일 오늘도 영민한 투자,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예상했던 오늘장의 흐름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네. 지난주 어느 정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크게 눈에 띄었고 뭔가 이번 주는 안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제 민주당의 후보직을 사퇴를 한 거죠. 네. 뭐 고심 끝에 한 48시간 동안 뭐 아주 깊은 고민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조금 완화되고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이제 지명을 하긴 했는데 지지를 한다고 한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 봤을 때 지지율이 많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한 네. 3%포인트 정도 이제 지지율 격차가 이제 좁혀지다 보니까 어차피 뭐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양시장이 다 다시 한번 이제 충격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 이제 지명자가 과연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네. 지원을 받을 것인가가 가장 저는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컴백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증시가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해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트럼프 리스크가 국내 증시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데 네. IT 대란 이것 때문에 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만 10%가 넘게 이제 폭락을 했고 지난 금요일 날도 3%가 넘는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보안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소프트웨어 이제 맞습니다. 충돌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클라우드가 셧다운 돼 버리는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너무 이제 빅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 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 세계 기술 구도 자체가 나중에 정말 좀 재앙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또 AI에 대한 우려로까지 좀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AI도 역시나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이제 기술 발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IT 대란이 보안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까지 연결이 좀 되면서 오늘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표. 그나마 지금 지수는 크게 좀 빠지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이 오늘 초반에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흐름이고 조선업종도 지금 워낙 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잘 버티고 있고 방산 쪽도 오늘은 또 빠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방산업종인데 오늘은 이제 방산업종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이제 조선업종 이쪽이 그나마 이제 시장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뭐 국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뭐 주요 기업들 다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미국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이제 흔들림을 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실적 호전주들 쪽으로 그나마 수급이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17년에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네. 갑자기 트럼프가 부상하면서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가까워지자 오히려 시장은 저점 딛고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좀 기대가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네,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패닉 세일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이제 기한을
반기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단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렇긴 하죠.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트럼프의 귀환을 이제 크게 반기는 듯한 느낌은 아니다. 일단 미국장도 지난주에 올 들어서 가장 좀 큰 폭의 주간 단위 이제 맞아요. 하락폭을 네. 이제 기록을 좀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크게 빠졌고 아시아 증시 일본도 지금 고점 대비 6%가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뭐 홍콩, 중국 예외 없이 지금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이제 패닉셀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미 트럼프 1기 때 겪어봤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 이제 회피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해지다 보니까 네. 어떤 업종을 이제 막론하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고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에 이제 속해 있는 국가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한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빠지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낙폭이 이제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소나기가 지금 뭐 세차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소나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고 다만 오늘 오전에 우리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비가 딱 그쳤거든요. 맞아요. 트럼프 리스크도 역시나 일단 우리가 지금 학습 효과를 이제 얻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예상을 못했던 이제 급변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피습 사건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이제 재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는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주식시장이 이제 가격 반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좀 되고 나면 지수는 충분히 이제 회복이 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00포인트 내외,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 정도니까 특히 코스닥 지수는 지금 오늘 806, 807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추가적인 이제 하락폭 자체 한 1% 정도 내외 정도로 이제 감안을 좀 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헤쳐나갈 이제 방법들을 좀 찾아본다라는 차원에서 잠시 후에 제가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요. 대한민국은 뭘 해도 과민 반응이야 너무 싫어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그런 과민 반응 시장 안에서 나름 버텨주고 있는 게 바이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성역 같은 섹터다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지시세 오늘 강보합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볼까요? 지시셀이 오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뚫고 올라가면서 한 7% 정도 이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약값 인하가 가장 좀 강한 테마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무거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나마 맞아요. 방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주가 보시면 지금 현재도 한 6% 정도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넥스도 역시 뭐 생물 보안법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면 이런 바이오 CMO, CDMO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또 실적으로 연결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종목 많이들 아실 거예요. 상반기 때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제가 왜 세포 치료제를 이제 주목을 하냐면 세포 치료제가 아무래도 치료 단가가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싼 치료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정 표준화 그리고 공정 자동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 공정 자동화 관련해서 라미나 워시라는 기술을 가지고 보급형 이제 세포 치료제 공정 자동화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제품 출시 이후에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하락 종목 숫자가 가장 좀 작은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이제 불확실성을 좀 딛고 일어설 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안전판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천당제약 같이 좀 굵직한 제약 바이오가 하락할 때 이걸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그렇게 접근했던 게 오스코텍이었어요. 그렇죠. 오전장에는 좀 파란불이 켜졌지만 지금은 빨간불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오스코텍의 경우에도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스코텍도 지난주 이제 18일 목요일 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주가는 지금 약간 좀 누르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21선 중심에서 단기 이제 눌림목 조정이 이제 완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가장 먼저 또 정고점을 튀어넘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렇죠.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은 당장 이제 8월 달에 미국 FDA 이제 허가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주가는 덜 빠지고 오히려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매수세가 가장 먼저 유입되는 이제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펩트논이라든지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워낙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 지분이 높아요.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은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에만 2천억을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삼천당제약이나 알테오젠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쪽에서 먼저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늘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과정이 또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펩트론은 물론 이제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금요일에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천당제약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 주가 자체가 이제 고점 찍고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 한 7%, 8% 정도 이제 눌리면서 딱 21선 이격 조정이 이제 진행이 좀 된 거거든요. 요 구간에서 오히려 또 삼천당제약은 지지를 받으면은 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슈도 있습니다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장주가 또 삼천당제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18만 원 정도 전후에서 저점이 좀 잡히면 20만 원 미로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기계적인 매도에 이제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단에 지금 이제 고점이 29만 8,500원 거의 30만 원 목전까지 갔다가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테오젠은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옆으로 들어눕고 버틴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론 한 4%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들은 수급 상황이 이제 좀 개선된다. 제가 아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업종 무차별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강하게 좀 출회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흐름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 가장 먼저 또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버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샷 원킬은 이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일단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고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도 지금 너무 심하게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는 이제 충분히 좀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네. 지수가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으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조선업종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14,780원 현재가로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원래 이제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 네. 하나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기업명이 한화 엔진으로 이제 바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용 엔진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분기별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때부터 완만하게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됐고 2분기가 시작되면서 수주 급증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흑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뻗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이제 수주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반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고마진에 이제 수주를 했던 것들이 지금 실적 반영이 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신조선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주가 반영을 이제 시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일단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 확보, 그다음에 이제 공정 정상화 때문에 빅3 이제 조선소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하나그룹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조선소 이제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고 특히 하나가 지금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재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의 이제 방산 기업들 또 군함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사업으로까지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 엔진과 하나 오션 이런 기업들 간에 이제 좀 시너지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이런 이제 변동성이 이제 강한 구간일 때 특히 실적주들 중에서도 조선업종이 저는 이제 플러스 또 알파가 있다라고 보는 게 어차피 이건 수주 사이클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좀 부각될 만한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중국 때리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지난주에도 중국에다가 뭐 최고 60에서 100% 관세 맞아요. 때리겠다 뭐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뭐 중국 쪽에 일단 산업이 이제 크는 거를 철저하게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공산품에 대해서도 이제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조선 철강과 같은 이런 시클리컬 경기 민감한 업종들조차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실적 호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은 반사 수혜가 이제 기대된다라는 게 단기적인 모멘텀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조선 업종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난 이후에 6월 달부터는 하나 엔진은 약간은 지금 횡보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또 기관 외국인들의 손바뀜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요 저점 부근에서 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엔진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볼 텐데요.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없다고 하시네요. 네. 과연 그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 2분기 때 가장 또 실적 시즌에 주목해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 화장품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11만 7,800원 현재가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의 랠리를 주도했던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고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꿈틀꿈틀 우상향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때 그야말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 대세 상승 랠리를 한번 이제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6월 달 수출 지표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월 기준으로 폭발적인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가 월 단위 기준으로 약간의 이제 좀 역성장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가 좀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인 뭐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고점 대비 최소한 20%씩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때 뭐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역대급 수출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특히나 수출처가 이제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뭐 아시아나 중국 이런 쪽에 이제 치우쳐 있다가 이제는 미국, 유럽 시장 쪽으로 굉장히 이제 활발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쪽에서 좋은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화장품 업종은 또 트럼프 리스크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게 물론 화장품도 이제 공산품이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면 무조건 10%는 관세 다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나라만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다른 나라 수출품들도 다 똑같이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좀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이미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네. 지난주에 11만 원 저점을 딱 찍고 약간의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을 네. 것 같은데 어디서 볼 수 네, 있을까요? 오늘은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이제 진행을 좀 해드릴 텐데 MBN골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 떠나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흘러내리고 있는 지수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어쨌든 향후에 이제 미 대선의 이제 판도에 따라서 증시가 과연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희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